이번 시간에는 용접 절차 사양서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도면 해독의 83페이지부터 10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 절차 사양서 파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 절차 사양서에서 용접 일반에 관한 특정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용접 절차 사양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용접 절차 사양서의 특정 사항 및 내용을 파악해 용접 절차 사양서 작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KS제도 통칭 및 용접 기호, 그리고 용접 이음부의 형상 및 이음부의 홈 가공, 용접 일반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핵심 용어인 용접 절차 사양서, 한국산업표준, 미국 용접협회, 미국 기계학회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용접 절차 사양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 곁에는 용접 마스터 유기섭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용접 절차 사양서, 이 용어가 저에게는 좀 낯설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많이 생소하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재료의 특성에 따른 그 용접 방법을 기술한 작업 기준서입니다. 작업 기준서요. 네. 그러니까 작업 전에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는 거겠네요. 그런데 이 용접 절차 사양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 사양을 그 인지할 수 있는 도면을 파악하고요. 네. 그리고 그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그 작업을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용접 절차 사양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주민 현장 속으로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농촌에서 경운기 같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경운기 출해라 뒤쪽에 있는 적재함이 많이 부식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용접 기술을 가지고 적재함을 해마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한 16년째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4, 5년 정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경운기 같은 거 시간이 지남으로써 마모율이 많고 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경운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거에서 용접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끝도 중간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은 일부터 농촌의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보람 있는 일을 찬찬히 찾아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용접 절차 사양서는 어떤 걸까요? 용접 절차 사양서는 그 영문 웰딩 프로시듀어 스페시피케이션에
그 머리 문자 WPS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정 용접의 시행에 필요한 그 용접 방법이라든지 그 이음 또 모제 그리고 용접 자세 그리고 예열과 후열, 용접 기기 등 뭐 용접 작업에 필요한 뭐 전반적이고 그 상세한 용접 조건을 그 명시한 문서입니다. 예. 그 제작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요. 네. 그리고 용접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용접 절차 사양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다음과 같은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용접 절차 인정 기록서는 일정한 용접 방법과 변수에 따라 인정 시험제의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에 사용한 실제 용접 조건과 인정 시험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검증된 변수에서 용접 범위를 지정한 WPS의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용접사 인증 시험은 용접의 적절한 진행 과정과 완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그 용접사의 자격을 인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자격 용접사 목록은 용접사 자격 인증 시험에 합격한 대상자에 대한 용접 방법, 인증 일자, 작업 가능 모재의 두께 등을 분류하여 작성한 목록입니다. 미국 용접학회는 미국 용접학회에서는 용접 재료를 특성에 따라 번호로 분류하는 등 WPS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이 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ASME,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의 WPS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용접 용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패스는 단위 길이로 용접된 한 줄의 용착 금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단위 길이로 용접된 한 층의 용착 금속을 뜻하며 루트 면은 용접 이음부의 면 두께를 말합니다. 루트 간격은 용접 이음부의 간격이고요. 베벨각은 용접 개선 각도입니다. 루트 면과 루트 간격, 베벨각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치핑은 파내기 작업의 통칭이며 그 용접 방법에는 CO2 용접, 피복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용접,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 이음 형상은 이음 형태, 홈 용접, 필릿 용접, 백킹 여부 등을 포함하며 기타 모재, 용접 재료, 예열, 후열 처리, 전기적인 특성 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용접 절차 사양서에는 그 제작자 관련 사항, 그리고 모재 관련 사항, 그리고 그 모든 용접 절차의 공통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먼저 그 제작자 관련 사항에는 그 제작자의 신원 확인 및 소속, 네. 그리고 그 사양 번호, 그리고 관련 시험 번호 및 그 일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재 관련 사항에는 그 모재의 사양이라든지 등급, 그리고 두께 등을 관련 규격을 참조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용접 절차 관련 사항은요, 그 용접법, 그리고 이음부의 형상, 그리고 그 용접 자세, 예열 및 후열,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 등 그 용접 절차 전반에 대해서 그 용접법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네.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는 용접 절차 사양서에 나타난 그 용접 일반에 관한 그 항목별
그 특정 사항에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그 용접 작업의 기준이 되는 WPS의 작성은 그 다양한 코드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데요. 네. 예, 일반적으로 그 ASME 코드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ASM이요? 예, ASME. 예.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ASME는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발음 좋았나요? 아, 좋았습니다. 예, 미국 기계 기술자 학회의 준말로 그 일반적으로 ASME 그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에 그 WPS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용접 절차 사양서에 나오는 용접 일반에 관한 항목별로 특정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용접 절차 사양서에 나오는 용접 일반에 관한 그 항목별 특정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PS 번호가 있는데요. WPS에는 사양 번호, 계정 번호, 관련 시험 번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양 번호는 다양한 용접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문자, 숫자 등을 조합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것이며 계정 번호는 WPS 내용 수정 횟수에 따라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관련 시험 번호는 WPS에서 인증을 실시한 번호로 사양 번호와 관련 있게 부여하면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접 방법은 선정된 용접 방법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2 용접에서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사용하면 FCAW,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하면 GMAW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피복 아크 용접은 SMAW로,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GTAW로, 서브머지드 용접은 SAW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더불어 수동 용접 및 자동 용접 등의 작업 방법을 병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음부 형상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용접하고자 하는 그 모재의 이음부 형상을 기재하는 것으로 루트면, 루트 간격, 용접 층수 및 이면 보호를 위한 백킹제의 재질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음부의 형상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음부 형상에는 다음과 같이 맞대기 이음, 모서리 이음, 변두리 이음, 겹치기 이음, T 이음, 십자 이음, 전면 필릿 이음, 측면 필릿 이음, 양면 덮개판 이음 등이 있습니다. 용접 재료 항목에서 피복제나 사용 가스에 따른 용접봉을 분류한 번호를 ASME는 F 넘버로, 용착 금속의 화학적 성분에 따른 분류는 A 넘버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으로 용접 자세 항목은 용접 자세를 기재하는 곳인데요. 평판과 파이프로 구분하고요. 홈 용접과 필린 용접 자세로 구분합니다. 예열 항목은 외기의 온도, 용접부의 상태 등에 따라 용접 전에 용접 금속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용접 이음부를 가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강의 경우 탄소 함유량이 0.3%를 초과하고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경우 약 175도씨로 예열을 합니다. 후열 처리 항목은 용접 작업 후 용접부의 잔류 응력 제거, 연화, 균열 방지 및 내식성 향상 등을 위해 용접부를 가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CO2 용접에서 용접을 할 때 용융지의 보호를 위해 보호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가스가 바로 CO2 가스입니다. 전기적인 특성은 모재의 종류, 두께, 용접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2 용접은 직류, 역극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류 조절은 PQR에서 사용한 전류를 기록합니다.
용접 기법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기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빙 없이 비드를 한 방향으로 곧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빙 비드를 만들기 위해 용접봉을 용접 방향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비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두꺼운 판의 경우에는 다층 용접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얇은 판의 경우는 단층으로 용접하기도 합니다. 기타 항목에는요, 용접 작업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기재된 각 항목 중 주요 사항을 도표화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에는요, 네. 용접 절차 사양서와 관련해서 어떤 거를 배워볼까요?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면 그 용접 일반 특정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예. 이야기가 훨씬 쉽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예. 먼저 한글로 쓰여진 그 용접 절차 사양서의 일부를 영어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명은 컴퍼니 네임으로, 그리고 용접 절차 사양서의 번호는 웰딩 프로시디오 스페시피케이션 넘버.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관련 시험 번호는 서포팅 PQR 넘버로, 그다음 용접 방법은 프로세스로요. 그리고 계정 번호는 리비전, 그다음에 일자는 데이트로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정 일자는 리비전 데이트, 형태는 타입으로 고쳐주시고요. 수동은 매뉴얼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이음의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이요? 예. 그게 뭐죠? 이음은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용접 형태의 이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V형 이음, 뭐 I형 이음, 뭐 K형 이음, 네. 뭐 여러 가지 뭐 U형 이음, 뭐 이런 이음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음의 이음에 따라서 또 용접의 절차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예.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음의 형태를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표기된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면 이음의 형태는 60도, 버트 그루브이기 때문에 홈 각도가 60도인 맞대기 용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킹의 유무는, 백킹은 무슨 뜻이에요? 백킹은 백킹제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언제 갖고 오셨어요? 이 백킹제는 네. 그 용접 모재 그 이면, 뒷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뒷면의 용락 및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 백킹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백킹 유무인 것입니다. 잘 가져왔죠? 네. 가져왔고. 여기서는 n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 준비는 grinding이기 때문에 즉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고 용접 자세를 파악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고 용접 자세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면 자세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예. 그 다음과 같이 그 용접 절차 사양서에 그 용접 자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네. 그 이음의 형태는 1G이므로 파이프를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수평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용접 진행은 non이므로 관계가 없습니다. 논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절차 사양서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용접 절차 사양서 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용접 절차 사양서를 그 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네. 네. 그 용접 절차 사양서 작성 시 그 작성자는 본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검토자는 그 모둠의 일원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1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승인자는 지도 교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적용하는 규격은 KS입니다. 아, KS 규격을 따라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작성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제작자 관련 사항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작자 관련 사항은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명, 그리고 사양 번호, 그리고 관련 시험 번호, 용접 방법, 개정 번호, 일자, 개정 일자, 형태 등을 기록합니다. 네. 제작자 관련 사항은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회사명, 사양 번호, 그리고 관련 시험 번호, 용접 방법, 개정 번호, 일자, 개정 일자, 형태 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음부 형상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것은 그 V홈 맞대기 용접으로 백킹제는 세라믹을 사용하며 이음 준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제 항목에 기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것은 SS400, 즉 일반 구조형광을 사용하며 두께는 9T이므로 9mm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용접 재료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면 용가제는 플럭스 코드 와이어 E71T-1C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크기는 1.2파이라는 것입니다. 용접 자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용접 자세는 V, 즉 버티컬로 수직을 의미하며 그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열 및 후열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지시하는 내용에 예열 및 후열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전기적인 특성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직류를 사용하고 사용 전류의 조절 범위는 150에서 250A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용접 기법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면 직선 및 위빙 운봉을 혼합 사용하며 다층 용접으로 용접 후 열간 피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용접 절차 사양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접 절차 사양서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지 좀 단계별로 자세히 배워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면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면은 아, 이게 대충은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아우, 정말 보람되네요. 네. 자, 저뿐만 아니라 실제 용접 마스터를 꿈꾸는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접 절차 사양서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요. 먼저 그 용접 방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 용접 방법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 용접 이음 형태에 따라 홈 가공을 이제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용접 절차 사양서를 보고 먼저 용접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접 절차 사양서, 즉 WPS는 용접 절차 시방서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접 절차 사양서는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전 용접 작업 후 품질과 사용상의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용접 절차 사양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접 용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패스, 레이어, 루트면, 루트 간격, 베벨각, 치핑 등과 같은 용접 용어를 익혀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접 작업의 기준이 되는 WPS 작성은 다양한 코드에 의해 작성되는데 일반적으로는 ASME 코드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끝으로 이러한 용접 절차 사양서는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